자,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저번 시간에 수필하다 말았죠, 그죠? 수필, 경수필, 중수필 있었고, 수필은, 어, 수필은 필자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글이다라고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글 자체가 쉬워서, 글 자체가 간단히 뭐, 들어가는 글이라서 쉬워서, 간단히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옛사람에게 배우는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배우는 독서. 자, 누구나 살아오는 동안 마음 깊이 감격한 책이 있기 마련이다. 어린 시절 종이가 너덜너덜하게 익었던 동화부터 길을 몰라 방황하던 청소년 시기에 묵직한 채울 기다리 찾게 해준 책이 있다. 학문의 길에서 만나 세상의 스승이 된 고전도 있다. 늘 힘이 되고 일깨움 주는 책 몇 권이 할 수 있다면 그의 독서는 쓸쓸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들 마음속에 간직한 책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책은 우리 주변에 쌓여져 있다. 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책을 읽는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뭘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독서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래서 공부에 도움을 받으려고 교과서 13페이지에 나왔습니다. 공부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고, 뭐죠? 학업이죠. 그죠? 그리고 교양을 쌓기 위해 읽는다. 심지어 여기 교양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죠? 문제 해결, 그리고 여가, 그리고 뭐 타인과의 관계, 가보지 못한 것, 우리는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다. 뭐 생활 교육이 있었고, 타인과의 관계, 여기 나오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분 하나가 어디 나와 있죠? 13페이지에 이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학업, 교양, 문제 해결, 여가, 타인과의 관계 유지. 이게 싹 다 어디 나와 있단 말이죠?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건 바로 글을 선택할 때 독자의 독서 목적에 따라 글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해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책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자, 목적에 맞으면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읽어야 된다. 자, 그런데 독서 방법, 목적에 따라 방법이 변해야 되는데 이 책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 책에는 바로 정독하는 방법과 다독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독과 다독을 두고 바른 독서의 방법을 묻고 나는데 정해진 답은 없다. 정독할 녀석은 정독하고 그리고 다독할 녀석은 다독하면 된다. 뭔 말이야? 뒤에 나오겠죠, 그죠? 어떻게 하는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언제 정독을 하는지 알려줍니다. 언제 정독을 하는지. 쌤, 그럼 정독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같은 책을 어떻게 읽는 거? 같은 책을 매우 새겨서 읽은 거. 그게 바로 정독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자, 옛사람들은 정독을 위해 다독하는 방법을 택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새겨야 될 책은 새겨 있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꺼냈으면 된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일생을 함께할 책을 소설책 있듯이 흘려 읽으면 안 된다. 그리고 깊은 사색이 필요한 주제를 만화책 보듯해서는 안 된다. 소처럼 여러 차례 되새김질해서 하나하나 음미하며 읽어야 되고 요게 바로 뭐죠? 요게 바로 정독이죠. 요게 바로 정독. 안 보이네. 이게 바로 정독. 소처럼 여러 차례 되새김질해서 하나하나 음미에 읽는 것. 이게 바로 정독이고요. 그리고 도래가 큰 입을 벌려서 새우를 한꺼번에 삼켜버리지 해야 될 때도 있다. 이게 바로 뭐죠? 바로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다독이겠네요. 다독. 그래서 정독은 하나의 책을 정해서 그 책을 매우 세심히 많이 읽는 것. 그게 바로 정독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가는 게 정독. 그리고 다독이 뭐냐면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랑 관련된 것에 대해서 뭐 좀 빠르게 대충대충 읽을지라고 막 읽는 것. 그게 바로 다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고 수없이 되풀이에 읽어서 한 부분만 손때가 묻은 책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옛사람은 자신마다 맞는 독서법, 그래서 정독을 하든 다독을 하든 자신에게 뭐하는 방법, 맞는 독서법을 찾아서 읽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독서의 목적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 독서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자, 자신이 맞는 독서를 전혀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었다. 몇 가지 예를 소개한다. 홍석주란 분이 계시네요. 홍석주란 분은 모아는 방법,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읽는 방법을 썼다.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을 마구마구 읽는 그런 법을 썼는데, 그래서 빡빡빡 일정 속에서도 책을 손에 놓지 않았다. 여튼 많이 읽으셨던 분입니다. 아침에 머리 빗을 때 읽는 책, 그리고 베개 밑에 읽는 책이 달랐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아침에 등교할 때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다르고, 그리고 또 잘 때 자기 전에 보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다르시잖아요. 이거랑 비슷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할 때 따라, 자, 목적에 따라 읽는 책이 달랐다. 됐습니까?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기차에서 읽는 책과 집과 사무실에 읽는 책이 다 달랐던 것이다. 자, 그래서 형태에 따르시지 않고 야금야금 폭넓게. 그래서 홍석주란 부분 어떻게 읽으셨다? 홍석주란 부분 바로 어디 갔냐? 부지런히 야금야금 폭넓게 읽으시는,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10개 넓게 읽으시는 그런 스타일이셨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홍석주가 뭐라 하셨느냐? 한 권의 책을 다 읽을 만큼 길게 한가한 때를 기다린 뒤에야 책을 편다면 평생 가도 책 읽을 날은 없다. 바쁜 와중에도 틈내서 읽어야 된다.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거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 쓰는 방법이죠. 그죠? 인용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자, 그리고 이익이란 분이 한손에 붓을 들고 책을 읽다가 버뜩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열심히 기록하는 방법이 있었다. 또 이분은 어떤 걸 쓰셨냐면, 이분은 또 어떤 법을 쓰셨냐면, 질서법이라는 질서법이라는 법을 썼는데, 그 방법이 뭐다? 바로 글을 읽다가 그 생각이 떠오르면 뭐 하는 거? 재빨리 머릿속에서 뺏겨서 정리하면서 쓰셨다는 그런 글 읽기 방법이 쓰셨네요. 그래서 그 기억은 그때 붙들어지면 금세 달아나 버린다. 여러분들이 또 책을 읽다 보면 뭐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때 기록을 안 해두면 사라져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이익이란 분은 어떻게 하셨다? 글을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면 바로 그것을 재빨리 뺏겨서 생각을 정리해 두셨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두었다가 그게 바로 뭐가 됐다? 시경질서, 논어질서 같은 자신이 떠오른 생각을 모아서 책으로 펴냈다. 그래서 작은 기록이 써내어서 큰 학문을 이뤘다는데, 이익 선생님의 스타일은 뭐다? 글을 읽고 떠오른 것을 기록해가면서 책을 읽으셨다. 그리고 김득신이란 분이 계시는데, 김득신이란 분은 어떻게 했냐? 마구마구 하나의 책을 마구마구 읽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1억 번도 넘게 읽으셨답니다. 백이열전을 검색을 해보니까 아니 1억 번 읽으면 말도 안 되는 게 불 아니냐 이래놨는데, 이 시대의 억은 10만으로 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읽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놨네요. 근데 정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진 뭐 10만 번, 10만 번 읽었다 치면 한 번 읽는데 5시간 들었다 해도 50만 시간이죠. 그죠? 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책만 너무 많이 읽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뭐다? 좋은 책을 하나 찍어서 반복해 읽는 것도 유용한 독서 방법 중 하나이다. 그래서 홍석주, 이익, 김득신 이런 옛사람의 독서 방법들을 소개를 해서 사람 스타일마다 다 맞는 독서법이 다 따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성적인 독서법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야.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듯 방법과 태도가 달라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는데 하급교양 문제 해결 여가활용 뭐 다양하게 관계없이 목적은 다양하다. 12페이지에 나왔었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독서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알맞는 책을 선택해서 효율적으로 읽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목적과 필요에 따라 책을 선택할 때는 우선 좋은 글을 선택해야지만 글이 아무리 훌륭해도 수준에 맞지 않으면 소화불량도 걸린다. 수준도
내 배경 지식, 어휘력, 독서력 이런 것들도 고려하는 나의 수준 또한 고려해둬야 된다. 됐죠? 자, 그리고 남들이 다 좋다 해도 내게는 맞지 않는 글이 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되 수준에 맞는 글을 선택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가보니까 병증에 맞는 약은 약국에 다 있다. 하지만 아무 약이나 먹어서는 병이 낫지 않는다. 오히려 더 약화된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책도 닥치는 대로 읽으니만 안 읽으니만 못하다. 독서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옆에서 조력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양분을 고려해 섭취해야지 생각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독서는 생각의 균형을 잡아주는 겨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독서는 독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약과도 같은데 아무 약이나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다? 내 목적에 맞는 글을 잘 선택해서 나한테 맞는 글을 잘 선택해서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읽어줘야 뭐 할 수 있다? 내 문제를 내 목적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바로잡아 꼭 맞는 방법을 이게 중요하죠. 그죠? 나한테 맞는 방법이 중요하다. 찾는 것이. 그래서 어떻다? 독서배 관세를 찾아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됐습니까? 그냥 쉬운 글이고 뭐에 대한 요약이냐면 13페이지에 대한 요약적 글이라고 그냥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걸 요약하면 이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 정리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경수필, 중수필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써놓습니다. 수필의 특징. 글은 종류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지는데 수필의 구조 뭐죠? 3단 구조입니다. 처음, 중간, 끝. 바로 3단 구조. 쌤, 글 다 3단 구조잖아요. 이런 소리 하시는 분이 있는데 모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 수필, 한문 수필을 보면 기승전결의 4단 구조를 따릅니다. 현대 수필이랑 옛날에 썼던 한문 수필이랑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죠? 한문 수필은 기승전결 4단 구조를 씁니다. 그리고 똑같은 3단 구조라 할지라도 논설물은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조고요. 수필은 처음, 중간, 끝 3단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옛사람에게 배우는 독서는 자, 써놓습니다. 특징, 경수필임. 첫 번째, 경수필이라는 거. 그리고 주제, 경수필. 종류는 경수필이고, 그냥 간단하게 이 두 가지만 할게요. 주제는 독서의 목적과 필요, 그리고 에 따라 글을 선택하고, 요게 첫 번째, 독서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글을 선택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뭘 쓰자?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글을 읽자. 그래서 앞에 거는 뭐죠? 글을 선택할 때, 뒤에 거는 글을 읽을 때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글을 읽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뒤에 거는 빨리 한번 해보죠. 예. 자, 글의 목적과 방법. 좋은 글을 선택하여 독서의 목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앞에 다 나오죠. 학업, 그리고 교양, 그리고 문제 해결, 그리고 여가, 그리고 관계일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인물의 독서 방법을 정리해보자. 뭐가 이래?
자, 자, 홍석주 선생님 독서방법 뭐였죠? 여러 종류의 책을 어떻게 한꺼번에 여러,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을 한꺼번에 읽는 그런 스타일이셨고, 이익 선생님은 뭐였죠? 이익 선생님은 떠오르는 생각을 기록해 가면서 읽었죠. 그리고 김득신 선생님 어쩌셨죠? 1억 번 읽으셨다 그랬죠? 구라 같기도 하고. 옛날 사람들도 뻥이 심하셨나? 분명 읽으셨을 겁니다. 훌륭한 글을 반복해서,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좋은 글이나 책의 조건 뒤에 나오죠, 그죠? 학문과 지식을 쌓는데 도움을 주는 거, 힘이 되고 일깨움을 주고 간접 경험을 하고 타인과의 소통을 주고 이런 것들 한번 적어 보시고. 자, 2번 이 글을 비교하여 다음에 글을 읽고 전통적으로 말하는 책을 선택하는 기준과 좋은 글의 가치를 정리해보자. 자, 쇼펜하우어라는 유명하신 분이 쓰신 글이네요. 그래서 읽은 내용을 기억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위장 활동과 동일하다. 그래서 먹은 음식이 에너지를 만드는 인간사들이 있을지 독서를 통해 내용을 기억해야만 정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입에 맞는 음식이 구미를 자극하고 많이 먹힌 것처럼 흥미를 끄는 소재, 자신의 사상과 체계 목적에 부합한 책임을 아닌 사회를 선택하는 암묵도 중요하다. 여러분 급식 나오면 맛있는 것만 먹죠, 그죠? 그렇듯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이 많이 읽을 수 있는 자신의 사상 책임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의 책을 선택해야만 할 수 있다. 많이 먹을 수 있듯이 책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래서 정신을 위한 청량제로서 로마 시대의 고전에 있는 것보다 좋은 경험 없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고전의 대가를 남는 작품이 있다면 정신의 진보를 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전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30분이나마 그 내용 점은 감성이란다. 그래서 옛날 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책을 선택하는 기준. 맛있는 음식을 선택하든 뭐에 맞는 책, 목적, 자신의 목적과 필요에 부합하는 책을 선택해야 되고, 나한테 맛있는 책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다?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글의 가치 뭐다? 학문적, 정신적 뭐란다? 성장을 이끈다. 이끌음이라고 적어놓읍시다. 자, 밑에 내려가서 이해활동으로 책에 있는 것의 장점 한번 적어보시면 되고, 독서 부여되고 목적, 목적에 적합한 독서 원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등등등등, 자유롭게 한번 적어보시면 되고, 이것도 친구들과 토의해보는 거네요. 밑에 것도, 고전의 조건, 보편적으로 모범이 되는 글, 그런 게 고전이겠고요. 스테디셀러는, 옛날부터 쭉, 읽혀왔던 책, 인기가 있어서, 그런 게 바로 스테디셀러. 고전은, 조금 이야기하고 가죠. 고전은 어떤 거냐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여기 나오죠, 그죠? 요걸 여기 적으면 되겠네, 그죠? 적을 필요도 없겠다, 옆에 나오니까. 오랜 기간 동안 널리 그 모범이 된 것, 그런 게 바로 고전, 플라톤의 이데아, 국가론,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고전이라고 볼 수 있다면, 스테이셀러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잘 팔리는 책, 고전의 권위에 미치지 못했으나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많이 팔렸던 책, 그런 것들이 있죠.
먼 나라 이웃 나라, 먼 나라 이웃 나라. 뭐 그리고 뭐 그리스 로마시나 만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봤죠? 뭐 만화 전자문 이런 것들 스테디셀러죠. 엄청 팔렸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스테디셀러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글의 기준 자기가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독서 목적에 맞는 책 선택해서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계약할 건데 주제통을 정해줄게. 여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나가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건 뭐 독서에 그냥 서론 정도쯤 되는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